공유 경제, 예를 들어서 집이나 차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죠. 요즘 워낙 많아져서 더 이상 낯선 얘기가 아닌데요. 최근에는 또 다른 경제, 바로 구독 경제가 새로운 소비 문화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부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소식, 포인트 경제, 오늘은 황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 구독 경제, 뭘 정기적으로 받는다 이런 개념 같은데요.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 생소하실 수 있는데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전기 간행물을 받는 걸 흔히들 구독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 다른 제품군으로도 확장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일정 금액을 먼저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건데요. 네. 2010년대 초반 미국 쪽에서 관련 스타트업들이 창업하기 시작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품군들이 확장되다 보니 아예 새로운 소비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이 구독 경제를 두고요. 소유에서 가입으로 아예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른바 구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사실 일상에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으신 것들이 많은데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나 멜론처럼 스트리밍 업체들이 일정 금액을 내면 음원을 무제한 들을 수 있게 하는 이 월 정액제가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가 이제 공산품으로 도입이 되면서 그 정수기 모델처럼 이 고가품을 장기로 임대해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이 장기 임대 서비스 그리고 일정한 제품을 받아보는 이 정기 배송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의 사례를 보면요. 월 정액을 받고 매달 면도날 4개에서 5개 정도를 배송하는 회사는 창업 5년 만에 회원 320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술을 구독하는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 스타트업이 선보인 이 서비스는 달마다 $10 정도만 내면 뉴욕 맨하튼의 수백 개 술집에서 칵테일 한 잔씩을 무료로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술을 또 저렴한 가격으로 마실 수 있다 보니까요. 이 서비스 지역이 다른 나라로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로 이 회사가 거둬들인 매출은 2017년에만 $200만 미국에서는 2017년 기준 이런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구독 경제 시장만 봐도 해마다 100% 이상씩 무서운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화면 보셨겠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한국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술 구독이라든지 전자책처럼 이 구독 형식을 가져온 사업들이 속속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독 형식을 사업 아이템으로 삼는 스타트업들이 한 300곳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질 것으로 내다 보여지고 있는데요.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꽃배달부터 자동차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고객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새벽에 갓 들여온 싱싱한 제철꽃들이 각양각색의 꽃다발로 만들어집니다. 이 업체는 고객들에게 한 달에 2번씩 매번 다른 꽃다발을 배달합니다. 이른바 꽃을 구독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작은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객 수도 4만 명을 넘었습니다. 꽃을 사러 가면 이게 한 다발을 사야 되잖아요. 조그만 꽃을 다양하게 섞어서 주시니까 더 예쁘고 편하고. 잘 다려진 셔츠 5벌이 매주 집으로 배송됩니다. 신체 사이즈에 맞게 맞춤 주문도 가능해서 굳이 사서 입지 않아도 됩니다. 다림질을 맡기는 것도 세탁소에 이제 그거를 매일 하다 보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탁해야 되는 비용도 필요 없고요. 시간도 필요 없고. 셔츠 개수와 종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2년 만에 구독자 3,000명을 모았습니다.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는 자동차와 같은 고가품을 당장 사기보다는 다양한 종류를 먼저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세단과 SUV 등 최대 4종류의 차를 바꿔 탈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배달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모든 것을 이제 앱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이런 구독 서비스를 통해 사지 않고도 취향에 따라 제품을 이용해 볼 수 있고 업체는 제품에 대한 반응을 신속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엔 이제 도입 단계지만 내년엔 세계적으로 구독 경제 시장 규모가 60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목돈을 들이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 같은데요. 또 다른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편리하다는 걸 겁니다. 네. 아무래도 돈만 내면 제품이 제 눈앞으로 바로 오게 되고요. 그렇죠. 또 물건을 사게 될 때 무엇을 살지 이렇게 번거롭게 고민해야 할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아야 되고 네. 사실 물건을 사면 막상 샀는데 별로인 경우나 그렇죠. 필요 없어져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이런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게 되니 아무래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도 4차 산업 발전에 힘입어서 새로운 시장을 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독 경제 형식으로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고객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로 정보를 수집해서 아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